200리든 1000리든 끝까지 업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쓰러지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새벽 숲 한가운데서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코앞인 유생은 짧게 갈등했습니다. 그러다 보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통을 기울여 상처를 씻기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노인의 품에서 묵직한 쇠붙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귀퉁이가 이질러진 용문양 동전이었습니다. 노인이 사색이 되어 황급히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유생은 단순한 행인이 아닌 공범이 되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타인의 고통에 눈 감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당신은 멈추시겠습니까? 유생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푸른 도포자락을 양손으로 잡고 힘껏 찢어냈습니다. 북하는 소리가 새벽 숲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찢어낸 천으로 노인의 복부를 단단히 묶어 압박했습니다. 거친 무명천 위로 금세 검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쇠냄새가 진동하여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노인을 등에 업고 일어서자 예상보다 묵직한 체중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다리가 휘청이며 풀숲을 밟았습니다. 노인의 거칠고 뜨거운 입김이 유생의 서늘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소름 돋는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등 뒤 숲속에서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기척이었습니다. 유생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하자 노인이 귀에 입을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가 묻거든 내 외삼촌이라 하라. 알겠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이마에서 흐른 식은땀이 입술에 닿자 찝찝한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유생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짊어졌음을 뼈저리게 직감했습니다. 개울과 징검다리를 위태롭게 건너던 순간이었습니다. 건너편 어두운 숲 그늘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내는 말없이 손바닥을 3번 탁탁 두드리는 기이한 신호를 보내고는 찰나의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친 유생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젖은 다리는 쉴 새 없이 후들거렸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저 자들은 누구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질문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노인의 품속에 감춰진 동전이 유생의 척추뼈에 딱딱하고 차가운 이물감을 주었습니다. 거짓말을 시작한 순간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위험자가 되었습니다. 늙은 소나무 아래 잠시 멈췄습니다. 유생은 품에서 마른 생강 한 쪽을 꺼내 거칠게 씹었습니다. 입안 가득 고인 매운 즙을 노인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습니다. 말싸한 향이 비릿한 피 냄새를 잠시 덮었습니다. 노인은 고통을 참느라 턱을 딱딱 부딪히면서도 충혈된 눈은 끈질기게 지나온 산길을 경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땅을 울리는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숲의 새들이 비명을 지르듯 일제히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쿵쿵거리며 다가오던 소리가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차라리 소리가 들리는 편이 나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추적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한 침묵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와 목덜미를 서늘하게 했습니다. 유생은 이를 악물고 진창길로 틀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질척한 진흙이 집신을 끈질기게 잡아당겼습니다. 마치 땅이 그를 올가매어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노인의 상처에서 터져나온 붉은 피가 유생의 등허리까지 흥건히 적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흉악범의 몰골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들어서기는커녕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끌려갈 자신의 처참한 미래가 눈앞에 명히 그려졌습니다. 양반의 체면도 가문의 영광도 이 진흙탕 위에서 끝장날 위기였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본능만이 마비된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아끼십시오. 곧 주막입니다.
하늘은 먹물처럼 어둡고 탁해졌고 까마귀 떼가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유생은 흘러내리는 노인을 다시금 거칠게 축혀 올렸습니다. 입 밖으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탓하는 저주 반, 제발 살려달라는 기도 반인 웅얼거림이 섞여 나왔습니다. 진창에 깊이 박힌 집신을 가까스로 빼내며 유생은 직감했습니다. 지금 관군에게 잡히면 유괴범이나 살인범으로 꼼짝없이 몰릴 것입니다. 해는 서산으로 붉은 핏물을 토해내듯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둑해진 시야 사이로 굴뚝에서 희부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초가집 주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를 자극하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담장 넘어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유생의 귀에는 지독하게 이질적으로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지옥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생은 땀과 피, 진흙으로 엉망이 된 도포자락을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추스르려 했습니다. 마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목줄 풀린 삽살개 한 마리가 맹렬하게 지저대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란의 평상에 앉아 국밥을 뜯던 숙객들의 숟가락이 일제히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유생의 흉한 몰골을 훑어내렸습니다. 유생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시선을 피하며 가장 구석진 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등에서 내려놓은 노인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피기가 없었고 파랗게 변한 입술은 가늘게 떨리며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걸린 청사초롱 불빛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따뜻해 보일수록 유생의 마음속 한 구석은 더욱 춥고 위태롭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매달린 호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양반 신분이 또렷이 새겨진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을 내보이면 의심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추적자들에게 꼬리를 잡히는 단서가 될까?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호패를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 어디선가 등줄기를 찌르는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유생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노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방 한 칸만 내어 주십시오. 병자가 있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주모가 눈을 가늘게 뜨며 유생의 피 젖은 옷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 아래 그림자가 기괴하게 춤을 췄습니다. 피곤에 절은 몸을 누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으나 동시에 발을 들이는 순간 빠져나갈 수 없는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유생이 노인을 조심스레 마루에 눕히려는 찰나였습니다. 헐거워진 노인의 옷섭에서 묵직한 쇠붙이가 다시금 툭 튀어나와 마루청을 때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길게 들이온 시간, 붉은 햇살을 정통으로 받은 동전 표면에서 금빛 용문양이 번쩍이며 날카로운 성광을 쏘았습니다. 국밥을 나르던 주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단순한 엽전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에서나 볼 수 있는 용 그림이 선명했습니다. 유생은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소매로 동전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주모의 시선은 이미 유생의 도포에 묻은 검붉은 핏자국과 소매 아래 감춘 동전을 번갈아 훑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주모의 눈빛의 탐욕과 공포가 동시에 서렸습니다. 주모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적이거나 작물을 훔쳐 달아나는 중죄인이라 여긴 모양이었습니다. 유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엽전 꾸러미를 통째로 꺼내 들었습니다. 제발 입 다물라는 무언의 뇌물이었습니다. 노자가 넉넉하니 제발 조용히 묵게만 해주시오. 피 냄새가 진동을 하네. 관가에 알려야 하나. 주모는 돈 주머니를 낚아채듯 받아 챙기면서도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이내 시큼한 냄새가 나는 쌀뜨물 한 바가지를 마루 위에 슬쩍 내려놓고는 획 돌아섰습니다. 주변 평상에 앉아있던 숙객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벌떼가 날아다니는 듯 웅거리는 소리가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첫 꼴 좀 봐, 밤손님이 분명해. 누군가의 속삭임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유생은 서둘러 노인을 들쳐업고 배정받은 안쪽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좁고 스산한 방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을 닫아 걸자마자 노인이 고통스러운 숨을 쿨렁이며 토해냈습니다. 유생의 팔을 잡는 노인의 손아귀 힘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동전은 이제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그들의 목을 조르는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유생은 떨리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호지에 조그만 구멍을 뚫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적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주모가 누군가와 머리를 맞대고 은밀히 속닥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단순히 도둑으로 몰리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동전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역모로 몰려 삼족이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주모의 눈빛이 유생의 심장을 켜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모가 들어와 나무 쟁반을 방바닥에 툭 밀어 넣었습니다. 묽은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쌀보다 물이 더 많은 허기진 밥상이었으나 그 위로 피어오르는 김의 온기만큼은 절박했습니다. 유생은 끓어오르는 불안을 억누르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뼛속까지 박힌 양반의 예법이었습니다. 그 깍듯한 태도에 잔뜩 날써있던 주모의 미간이 미묘하게 풀어졌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매캐한 아궁이제 냄새와 격자 틈새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캐캐묵은 생활의 악취가 바깥보다는 안전하다는 헛된 착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유생은 뜨거운 물수건을 들어 노인의 복부를 덮은 천을 조심스레 걷어냈습니다. 상처는 처참했습니다. 찢어진 살점이 짓물러 끔찍한 악취를 풍겼고 검붉은 피고름이 끊임없이 배어나왔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일 터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입술을 짓씹으며 단 한마디 신음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며 고통을 덩어리째 삼켰습니다. 그의 독한 인내심을 지켜보던 주모의 눈동자에 기이한 빛이 스쳤습니다. 단순한 병자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주모가 빈쟁반을 옆구리에 끼며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관이 이 근처를 이 잡듯이 뒤지고 있다곤. 밤새 시끄러울 게야. 무심한 듯 던진 말이었으나 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경고이자 살 길을 찾으라는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유생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모가 나간 뒤 문빗장을 단단히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묽은 미음을 노인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목을 매로 움직여 죽을 삼켰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식도 위로 넘어가자 얼굴에 아주 희미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간신히 되살아난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찰나였습니다. 문밖 마당에서 둔탁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그닥 다그닥 땅을 울리는 진동이 방바닥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말의 거친 코웃음 소리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음이 섞여 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두 사람의 숨소리마저 멎었습니다. 추적자들이 기어이 피 냄새를 맡고 주막 앞마당까지 들이닥친 것입니다. 유생의 손이 본능적으로 책보퉁이 밑을 더듬었습니다. 숨겨두었던 묵직한 단도의 자루가 손끝에 잡혔습니다. 그는 문 쪽을 노려보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으나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노인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을 안에 나를 없애려는 자가 있다. 놈들은 멈추지 않을 게야. 제가 문 앞을 지키겠습니다. 주무십시오. 놈들이 들어오려면 제 시체를 넘어야 할 것입니다. 유생은 단도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꺼져가는 묽은 촛불이 힘없이 피어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그 위태로운 형상이 마치 그들의 운명 같았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 거칠게 주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주모의 입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이 저 얇은 문풍지 한 장 차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막의 낡은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흙먼지가 풀썩 날리는 주막 바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먼지 한 점 없이 번들거리는 검은 가죽신 두 켤레가 문턱을 넘었습니다. 진흙탕 산길을 뚫고 왔음에도 그들의 신발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땅을 밟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고수이거나 더러운 흙 따위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신부님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두 사내의 온몸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일반 여행객이라기엔 지나치게 날카롭고 절도 있었습니다. 헐렁한 베옷을 걸친 장사치들과 달리 그들의 복장은 몸에 딱 달라붙어 움직임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객주집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국밥을 퍼먹던 사내들도 술잔을 돌리던 보부상들도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낀 살기였습니다. 허리춤에 매달린 검집이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들은 빈자리를 찾아 앉는 대신 매서운 눈빛으로 닫힌 방문들을 하나하나 훑어내렸습니다. 마치 사냥감이 숨어있는 굴을 탐색하는 굶주린 맹수와 같았습니다. 방 안의 유생은 문창호지에 비친 검은 그림자의 움직임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내 하나가 주모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주모의 앞치마 위로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짤랑거리는 쇳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사내는 허리를 굽혀 주모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낮지만 뼈가 시린 목소리가 야은 벽을 뚫고 유생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친 노인을 보지 못했느냐? 유생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혹여나 방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웠습니다. 옆에 누운 노인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죽은 것인지 아니면 죽은 척을 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유생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려 척추를 적셨습니다. 사내들은 멈추지 않고 냄새를 맡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유생이 덮어둔 피 묻은 천 조각에서 배어나오는 비릿한 피냄새가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방 안의 공기를 뚫고 문틈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피냄새가 나는 곳은 이 잡듯이 뒤져라. 놓치면 우리 목이 날아간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발소리가 유생의 방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뚜벅뚜벅 낡은 마루 널빤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유생의 남은 목숨을 세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창호지 문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유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문 고리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온몸으로 문을 막아설 준비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면 변명의 여지 없이 칼부림이 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문풍지 한 장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쾅! 낡은 문짝이 떨어져 나갈 듯 거칠게 젖혀졌습니다. 사르에는 찬바람과 함께 검은 옷의 두 사내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유생은 반사적으로 튀어나가 노인의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공포로 굳은 혀를 억지로 움직여 악을 썼습니다. 제 외삼촌이요. 병자가 쉬고 있으니 당장 나가시오. 앞선 사내가 짐승처럼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피 묻은 붕대와 진동하는 핏냄새를 확인한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내는 대답 대신 유생의 멱살을 오악스럽게 움켜쥐고 벽으로 내던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흙벽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왜 삼촌이라는 자가 누군지 알고 나 떠느냐? 뒤따라 들어온 사내가 유생의 보찜을 거칠게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끼던 서책과 붓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사이로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과거 시험장 출입을 허가하는 통명이었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집어들더니 코웃음을 치며 주먹으로 구겨버렸습니다. 바스락. 유생의 심정이 찢겨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사내는 구겨진 종이를 바닥에 던지고 지능 굳은 가죽신으로 잔인하게 짓이겨 버렸습니다. 하얀 종이가 순식간에 시커먼 오물로 뒤덮였습니다. 찢어진 문틈으로 지켜보던 주막 사람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놈이 출세에 눈이 멀어 노인을 납치했구먼. 천벌을 받을 놈. 비수 같은 말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유생은 짓밟힌 통행문을 보며 전신이 떨려왔습니다. 심연 공부가 가문을 일으킬 유일한 동아줄이 저 더러운 발길질 한 번에 끊어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사내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스르르,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서슬퍼런 칼날이 뽑혀 나왔습니다. 주모는 비명을 지르며 부엌으로 달아났고 구경꾼들은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유생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흙을 움켜쥐며 최후의 저항을 결심했습니다. 이놈을 끌어내고 노인을 확인해. 한 발짝도 못 들어온다. 관가에 갈 때까지는 내 사람이다. 이제 그는 과거 급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공범이자 흉악범으로 몰려 개죽음을 당할 위기만이 시퍼런 칼처럼 목전에 닥쳐왔습니다. 쇠고리가 박힌 사내의 주먹이 유생의 턱을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우직, 뼈가 울리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유생의 입안이 터져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며 바닥으로 처박혔지만 유생은 짐승처럼 맨발로 기어 다시 노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찢어진 입술 사이로 피고름을 물면서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주막의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붙지 마, 지키지도 못할 주제에. 목숨을 건다며 조롱 섞인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사내 하나가 귀찮다는 듯 유생을 발로 걷어차고는 마룻바닥 위에 쓰러진 노인의 멱살을 잡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듯 늘어져 있던 노인의 눈꺼풀이 번쩍 떴습니다. 그토록 헐떡이던 병자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굶주린 호랑이 같은 서늘한 안광이 사내를 쏘아 보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품속을 파고들더니 무언가를 꺼내 허공으로 높이 쳐들었습니다. 챙강. 묵직한 쇠붙이가 빛을 발했습니다. 귀퉁이가 이지어진 낡은 동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주막 등잔불 빛을 받은 순간 동전 표면에 새겨진 발톱 5의 용이 살아 움직이듯 금빛 비늘을 번뜩였습니다. 좁고 누추한 방 안이 순식간에 대나처럼 환해지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사내들의 거친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뚝 멈췄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동전의 문양을 확인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과인의 은인에게 감히 흉기를 들이대다니. 그 영모의 죄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태산같이 무겁고 서늘한 호령이 주막의 기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건. 사내들이 뒷걸음질 치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호령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땅이 뒤집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투두투두.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지진처럼 울리며 주막을 포위했습니다. 찢겨나간 창호지 문 밖으로 검은 옷을 입은 무장 호위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은 순식간에 칼집끼리 부딪히는 서늘한 쇳소리와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방금 전까지 유생을 죽일 듯 노려보던 두 사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생은 터진 입술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자신의 등 뒤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병든 노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지엄한 권력이었습니다. 높이 들린 용문양 동전. 그것은 왕의 행차를 알리는 엄영의 증표였습니다. 검은 호수립을 쓴 거구의 사내가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와 쾅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쿵 소리를 내며 박혔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저 늦게 도착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우렁찬 외침이 주막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상황을 엿보던 주모가 들고 있던 국자를 쨍 떨어뜨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유생을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던 숙객들과 왈자패들도 사색이 되어 혼비백산으로 올렸습니다. 진짜 권위는 화려한 비단옷이 아닌 압도적인 존재감에서 나왔습니다. 노인, 아니 임금은 상처 입은 옆구리를 움켜쥐고 신음을 삼키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 묻은 누더기 옷자락 아래로 서늘한 위험이 흘러나왔습니다. 자객 2명은 호위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해 포박되었습니다. 억지로 무릎이 꿇린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임금은 멍하니 서 있는 유생을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의로운 유생이 아니었다면 과인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포위대장이 유생의 찢어진 도포와 터진 입술을 보고 깊이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흙발에 무참히 짓밟혀 구겨졌던 유생의 통행문이 호위의 손에 의해 정중히 수거되었습니다. 호위는 마치 귀한 옥새를 다루듯 조심스레 종이를 발림질하듯 펴서 유생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임금은 이지어진 용문양 동전을 다시 품에 넣으며 싸늘하게 명했습니다. 역적들을 즉시 압송하라. 유생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왕을 응시했습니다. 좁고 누추한 주막방이 순식간에 어전 회의장처럼 엄숙해졌습니다. 방금 전의 모욕과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경외심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를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조선 팔도에 없었습니다. 자들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문지방에 다리가 부딪혀 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모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방 안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주막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술과 고기를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감히 눈을 맞추기는커녕 숨소리조차 죽인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유생을 조롱하던 그 입술은 공포로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임금은 호위 대장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대장이 품에서 꺼낸 것은 붉은 복납이 선명하게 찍힌 왕실의 서찰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서찰을 직접 받아 유생의 떨리는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지존의 손길이 닿자 그 얇은 종이는 마치 옥새가 찍힌 교지처럼 무겁고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조선 팔도 어느 역참을 가든 이 유생을 방해하지 말고 최우선으로 지원하라는 지엄한 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너의 용기를 기억하마. 급제하거든 반드시 홍문관으로 오라. 조정에서 다시 보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부디 강건하시옵소서. 유생은 떨리는 두 손으로 서찰과 통행문을 받아 품 깊이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임금은 호위들의 호의를 받으며 감에 오르기 전 유생의 어깨를 한 번 꽉 쥐었습니다. 그 손길은 무겁고도 따뜻하여 유생의 뼛속 깊이 뜨거운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하가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함께 넘은 사내들만의 묵직한 약속이자 당부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다시 멀어지고 주막에는 폭풍이 지나간 듯한 기이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유생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달아빠진 집신과 손에 들린 붉은 복납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비천한 집신을 신은 발로 이제 왕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가와 유생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 다퉜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서늘한 무서움이 비수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밤하늘의 달이 유난히 밝아 유생의 앞길을 비추는 듯했으나 왕의 비밀을 공유한 자로서의 책임감은 보침보다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몇 달 뒤, 과거 시험장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벽에 내걸린 황금빛 방목이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푸른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사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종이 상단, 가장 높은 곳에 그의 이름 석자가 굵은 먹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주변에 낙방한 유생들이 부러움과 시기가 뒤섞인 탄식을 뱉어냈습니다. 저분이 그 전설의 유생이라지? 왕을 업어 살렸다더군. 정작 그는 합격의 기쁨에 취하는 대신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던 그날 밤 숲속을 떠올렸습니다. 진창을 구르며 생면부지의 노인을 업고 달렸던 그 처절한 선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도 없었을 터였습니다.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옛 주막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촌부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한 번은 사람을 업어주니 하늘이 한 생을 열어주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운명은 우연히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선택한 자에게만 열리는 무거운 문입니다. 홍문관으로 향하던 그가 길가에서 달아빠진 집신을 힘겹게 고쳐 신는 노인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노인이 겹쳐 보였습니다. 선행은 훗날을 위한 계산된 투자가 아니라 짐승 같은 세상에서 인간다움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그는 옷깃을 단정히 여미고 붉은 궁궐문을 향해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마다 묵직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다한 유생의 이야기가 귀에 맴돈다면 오늘 밤 마음속에도 작은 등불 하나 켜두시길 바랍니다. 그의 올곧은 선택은 이제 지워지지 않는 야담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